레몬이 가득한 책장. 조 코톨윌은 영국 작가이며 배우, 음악가, 교사 등 다양한 직업을 거쳤다. 지금까지 20권이 넘는 책을 썼다. 작품으로 별을 바라보며, 일렉트릭걸, 뚱뚱한 게 잘못일까 등이 있다. 줄거리. 메이가 맨 처음 놀자고 말했을 때 나는 한참을 머뭇거렸다. 메이는 전학을 왔는데 낯선 환경에서도 주눅드는 일이 없이 늘 명랑해 보였다. 아빠는 종종 다른 사람과 꼭 함께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엄마는 돌아가셨다. 5년 전 내가 9살 때였다. 정말로 순식간에 일어났다. 어느 날 엄마는 몸이 안 좋다고 몇 가지 검사를 받았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급작스럽게 악화되더니 얼마 안 가서 거짓말처럼 돌아가셨다. 아빠는 늘 그렇게 속상해 할 필요 없어. 강해지는 법을 알려줄게. 내면의 힘을 찾으면 돼. 라고 말했다. 아빠는 스스로 일생일대의 걸작이라고 부르는 원고를 쓰고 있었다. 제목은 레몬의 역사였다. 4년 전 어느 날 아빠는 온실을 확 청소하더니 레몬 나무를 심었다. 메이는 꽤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았다. 영어 시간에 메이와 짝이 되어 단어 찾기를 했다. 우리는 신기록을 세웠다. 메이는 나처럼 책을 좋아했다. 학교에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갑자기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가 싫어졌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요리를 하고 식탁에 차려준다고 했다. 세탁기를 돌려야 하는데 기운이 없었다. 아빠는 아프냐고 물었다. 나는 아빠가 나를 꼭 껴안아 주길 바랐다. 엉엉 울면 마음이 한결 놓일 것 같았다. 하지만 아빠는 내게 팔을 뻗으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남겨두고 내가 다가가면 뒤로 조금 물러나기까지 했다. 메이는 내가 썼던 원고를 진지하게 읽었다. 메이는 신이 나서 다음 이야기를 같이 쓰자고 했다. 나와 메이는 머리를 맞대고 소설을 써나갔다. 메이네 집에 놀러갔다. 메이 엄마는 동고스름한 얼굴에 따뜻하고 친근한 그야말로 엄마의 느낌을 고스란히 지녔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깊은 곳이 찌르르 아파왔다. 메이 동생 크리스토퍼와 메이 엄마는 식사할 때 말싸움이 격해졌지만 식사가 마치고 나서는 금세 깔깔 웃었다. 나는 어리벙벙해졌다. 싸움이 어떻게 이렇듯 빨리 끝나버릴 수 있지? 나는 절대로 크리스토퍼처럼 단 몇 분 만에 분노가 싹 거쳐서 명랑한 상태로 돌아올 수 없었다. 우리가 쓴 글을 메이가 인터넷에 올렸다. 하지만 50펜스의 가치도 없는 졸작이란 악평을 받았다. 악평을 씩씩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다행이란 시먼스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는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다.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나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였다. 메이는 정상으로 돌아왔냐고 물었다. 메이가 우리 집에 왔다. 뛸 듯이 행복했다. 메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기 바빴다. 메이를 아빠 서재로 데려갔다. 나는 서재와 연결되어 있는 온실을 보여주었다. 메이는 노랗게 익은 레몬이 신기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엄마 책을 보여주기 위해 책장문 아래에 있는 조그만 걸쇠를 풀었다. 나는 숨이 턱 막히면서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다른 책장문도 몽땅 열어젖혔다. 책은 온데간데 없고 레몬만 잔뜩 놓여 있었다. 그야말로 레몬으로 가득 찬 서재였다. 그때 딸깍하는 소리가 났다. 아빠였다. 아빠, 책이 다 어디로 갔어요? 이제는 필요 없잖니. 필요 없다고요? 제가 크면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엄마 책들요? 다 어디 갔냐고요? 정원에 있는 창고 뒤에 있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미 다 망가졌을 거예요. 칼립소, 레몬은 내 원고를 쓰는데 꼭 필요한 거였어. 알잖니? 아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레몬 따위가 책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의 일부나 다름없는 책들이라고요. 나는 아빠를 쏘아보며 악을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레몬을 집어 아빠에게 냅다 집어던졌다. 손에 잡히는 대로 레몬을 집어 바닥이며 벽이며 책상이며 마구 집어던졌다.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아무도 나를 말리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내뱉을 말이 없어서 아빠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칼립소, 미안하다. 나도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몰랐어. 메이 엄마가 왔다. 메이 엄마는 내게 메이 집에서 자자고 했다. 나도 내가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설명하기 힘들었다. 메이의 부모님은 무척 다정했다. 학교에 가서는 평상시처럼 지냈다. 스포틀린 선생님과 교장실에 갔고 그곳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안토니오 아줌마가 있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듣고 나서는 자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와 아빠가 텔레비전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빠가 말했다. 사회복지사가 나를 찾아왔었다. 나더러 상담을 받으라더구나. 그 사람들은 내가 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놔야 한다고 생각해.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때가 되었나 봐. 칼립소,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기적이었어. 널 잘 돌보지 못했다. 나는 아빠의 말이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 무서웠다. 나는 아빠에게 창고 뒤에 가서 책들을 꺼내와야 해요. 라고 소리쳤다. 책들은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였다. 아빠는 서재의 레몬을 모조리 치웠다. 몇몇 책들은 도저히 살려낼 수가 없는 상태였다. 엄마가 떠난 후로 나는 내가 정상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 정상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라면, 나 역시 정상이라면, 어쩌면 내 안에 슬픔이 가득 저장되어 있을지 모른다. 나는 엉엉 울었고 메이는 꼭 안아주었다. 목요일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 소리도 없었다. 아빠 서재의 모니터에 이메일이 열려 있었고 아빠가 쓴 책 레몬의 역사를 거절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아빠를 찾았다. 가스를 마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래층으로 뛰어내려왔다. 거실은 깜깜했다. 아빠는 소파에 앉아서 난로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잘 시간이 되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아빠의 손을 잡아 끌었다. 순순히 따라왔다. 아빠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다음 나는 내 방에서 매트리스를 질질 끌고 아빠 방으로 갔다. 나는 울지 않으려고 얼른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다시 누웠다. 엄마가 지금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종이와 펜을 가져와 바닥에 엎드렸다. 생각지도 못한 문장들을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마치 마법에 걸린 것 같았다. 나는 소녀 시절의 우리 엄마와 친구 사귀는 법을 잘 모르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20장이 넘게 글을 썼다. 벌써 저녁 6시가 넘어 있었다. 아빠, 소설을 쓰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방금 전까지 쓴 소설이에요. 궁금하시면 읽으셔도 돼요. 아빠에겐 내가 있다. 이제야 내 내면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깨달았다. 내면의 힘은 다른 사람들한테서 받는 거다. 아빠가 이 시련을 이겨내는데 필요한 힘은 나만이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일요일 아침 목욕을 좀 해야겠다. 아빠는 이 말을 남긴 뒤 사라졌다. 아빠가 침대 밖으로 나온 건 처음이었다. 월요일 아침 아빠는 글을 쓰고 있었다.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쓴 것 같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빠는 음악을 듣고 있었다. 나는 아빠가 쓴 종이 더미를 발견했다. 내가 멈춘 부분에서부터 아빠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아기는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그래서 묻고 또 물었다. 소녀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아기에게 더는 엄마에 관해 묻지 말라고 했다. 그러고는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모아서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다. 그 후 소녀는 점차 괴물로 변해갔다. 이 말을 하기에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칼립소.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나는 울음을 그치고 이야기를 마저 썼다. 두 사람은 함께 어깨에 다시 빛을 불러올 수 있었고 소년 또한 다시 세상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아빠는 내가 쓴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아빠, 모든 게 다 오케이예요. 나는 이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을 더 근사하게 또 쉽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메이에게 전화를 걸어 메이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해 주었다. 크리스마스 날에 아빠와 함께 메이네 집에 갈 거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의미를 찾는 질문, 정상과 정상이 아닌. 칼립소는 행복해 보이는 메인의 가족을 보면서 자신의 가족이 정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이어 정상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칼립소가 듣고 온 책에서 찾은 정상의 정의는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라고 돼 있고 심리학적 사전 정의로는 지능, 성격, 감정 조절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서 평균적인 것, 정신질환이 없고 제정신인 걸 말했다. 평균적이라면 다수를 말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칼립소처럼 한부모 가정이라면 칼립소 가족은 정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립소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고 홀로 살아간다면 그것 역시 정상일 것이다. 평균보다 적은 소수이기 때문에 비정상이라 한다면 그것은 문제될 일은 아니다. 그저 다름일 뿐이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를 정상이라고 말한다면 비정상은 크게 걱정할 일이다. 메이는 칼립소에게 정상인지 물었다. 칼립소는 악평을 보고 멘붕 상태가 되어서 깔깔대고 웃어댔고 멈추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칼립소는 엄마가 남긴 책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레몬만 잔뜩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엄청난 분노가 밀려왔다. 칼립소는 악다구니를 쏟으며 레몬을 벽이며 바닥이며 책상에 던져댔다. 그만둘 수 없었다. 칼립소는 정상이 아니었다. 문제가 있었다. 자기 감정을 의식하지 못하며 통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폭력적인 행동으로 분출했다. 가정의 문화는 집마다 다르다. 활발하고 윤기 흐르는 메인의 집과 같은 가정이 있고 조용하고 다소 삭막한 집이 있을 수 있다. 다름을 이유로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옳을지 생각해 본다.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확히 읽기. 책에 있는 사실을 찾아보세요. 칼립소와 메이의 성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칼립소가 울면 칼립소의 아빠는 어떻게 대했나요? 그렇게 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나요? 칼립소 아빠는 출판사 두 군데에서 거절 메일을 받고 나서 꼼짝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칼립소는 아빠를 어떻게 도왔나요? 칼립소가 걱정한 것은 무엇인가요? 칼립소는 내면의 힘은 다른 사람들한테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나요? 깊이 읽기.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칼립소는 메이 엄마와 동생 크리스토퍼가 싸웠다가 금세 명랑하게 변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칼립소가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칼립소는 책상이 텅 빌 때까지 레몬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마구 질러댔습니다. 칼립소는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칼립소가 한 행동은 정상이 아닐까요? 왜 그런가요? 칼립소는 왜 자신이 두려웠을까요? 칼립소는 아빠가 요리를 하고 나서 정신 나간 즐거움이 아니라 정상적인 즐거움을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 나간 즐거움과 정상적인 즐거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속에서 정상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누구인가요? 왜 정상이 아닌가요? 정상이란 말은 언제 사용하는 걸까요? 정상과 정상이 아닌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칼립소의 이야기를 읽으며 다름과 문제 있음의 차이를 찾아봅니다.